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버지니아의 그 린츠버그라고 하는 지역의 출생인데, 이 린츠버그는 그 어떤 의미에서 보수주의, 미국의 근본주의의 센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주의의 대부인 제리 포렐이라고 하는 리버티 유니버시티 창설자가 있는 그 도시인데, 그런 보수적인 시골에서 자랐고요. 그가 이제 그 루이빌에 있는 그런 남침여교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신학을 하면서도 관심했던 것은 뭐냐면 현실 교회와 신약 성경이 예시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에 불일치를 줄이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망이 고든 코스비에게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동네 문을 닫은 그런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이 교회에 가서 설교자로 섬길 것을 자원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흑인 회중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그를 더 성숙시키는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알링턴 버지니아 와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던 중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 고든 코스비가 2차 대전 때 군목으로 종군을 하게 됩니다. 이 101 에어본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나면 그 미군들이 맨 처음 침투되는 그 부대의 군목으로 종군하게 되었는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그 유닛에 120명의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작전이 끝난 다음에 20여 명밖에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그런 처참한 전쟁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대에서 한 그 공정대원이 찾아와서 이 젊은 군목에게 내가 5분만 있으면 이제 출정하게 되는데 나를 위해서 무언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God loves you 한마디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다음에 사망자 명단에 보니까 그 젊은이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집단적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데, 고든이 경험한 것은 세례 받은 것 말고는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군대 생활의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더 확고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통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새로운 교회에 대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새 교회는 인종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194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백 결혼이 인정된 것이 1960년대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이러한 교회를 꿈꿨다고 한다면 아마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첫 번째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이슈가 인종적인 그런 편견이라고 봤기 때문에 새 교회는 인종적인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의 신실성과 책임감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인테그리티와 어카운터빌리티는 고든이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든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시 에큐메니컬 운동의 굉장히 그 대부였던 록펠러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전을 얘기했을 때 서로의 비전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결국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규모가 아니고 고도의 영적 훈련을 받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공동체에 의해서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속했던 교단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워싱턴 DC 안에 새로운 교회를 초교파적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둔 $37의 그런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운 페이먼트로 주택 하나를 사서 그걸 개조해서 교회로 세우고, 그 다음에 47년 10월에
교회를 세우면서 훈련 기관인 The School of Christian Living,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라고 하는 훈련 기관을 세우고, 그리고 입교 훈련을 그때부터 실시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교인 서약자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1976년도에 이제 교인이 한 120명쯤 되었을 때 고대인 생각하기에 혼자 그 교인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두 개의 다른 소위 지교회 형태의 신앙 공동체 Faith Community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Faith Community는 10개까지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런 그 지교회 형태의 그 공동체를 만들 때마다 완전 독립적인 그런 비영리 단체로 진행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시행했던 중요한 한 가지는 모임의 조직과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임과 훈련이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라고 하는 The School of Christian Living이 1988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The Servant Leadership School이라고 하는 훈련 기관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 10개의 지교회 형태의 그런 커뮤니티가 함께 공동으로 훈련받는 그런 기관이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6가지 에리아의 성서와 공동체 신학과 소명과 서버트 리더십, 기도와 영성, 그리고 소외자들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커뮤니티 안에 소그룹 형태로,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속회라든지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미션 그룹,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소그룹이 다른 소그룹과 조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소그룹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삶을 나누고 쉐어링이죠. 그 다음에 서로 돌보고 케어링, 그 다음에 서로 세워주는 빌딩, 그리고 더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미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미니스터링, 사역까지도 그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독특한 방식의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든 코스빌은 얘기하기를 소그룹에 대한 영향을 웨슬리의 소그룹 운동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웨슬리의 소그룹 형태를 받아들일 때에는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바로 사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만든 체계가 뭐냐면 소위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 그 다음에 함께하는 공동체, 인워드 저니, 아웃워드 저니, 저니 투게더의 그러한 틀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